안녕하세요, 사고링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 직원의 전화를 받기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꼭 해야 할 일 3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보험사 직원이라고 함은 사고 현장의 출동기사, 단순 사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콜센터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가해자로부터 접수번호를 받은 후에 보험사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요. 이렇게 배정된 담당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보험사 담당자를 이야기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교통사고, 뇌진탕, 염좌, 타박상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직접 합의를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희 사고링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사고링크 서비스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금액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처음부터 저희 쪽에 수임을 맡기셔도 좋고 하다 안 돼가지고 저희 쪽에 맡기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 받기 전에 해야 할 일 3가지 중에 첫 번째로 몸이 다쳤다는 전제 하에서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기 전에 병원에 미리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험사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을 때 피해자가 아직 병원을 가지 않았고 그 사실을 파악을 했다면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 양반이 죽을 정도로 아프지는 않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닥 아프지 않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최초의 보험금을 제시받는 금액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초 금액을 제시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직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단 금액을 30만 원 정도 제시를 해봅니다. 병원을 아직 안 갔으니까. 그런데 고객 반응이 막 별로예요. 반발도 심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30만 원이냐, 너 지금 사람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겠죠. 그러면 보험사 담당자는 네, 그럼 뭐 병원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고객의 상담 내용을 적을 때 큰 사고 아님, 성향은 불량, 30만 원 제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담당자한테 이 건을 넘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본인이 하든 다음 담당자가 하든 나중에 이 서류를 봤을 때 다음 제시 금액은 60만 원 제시하면서 이거 금액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 피와는 무관하게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몸이 불편하다는 전제하에 대인 담당자의 전화를 받기 전에는 병원에 미리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고 내용이야 사실 직접 겪었으니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못할 수가 있어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직진을 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사실관계를 다 잘 이야기하겠죠. 내가 직진 중인데 갑자기 여기 차 끼어들었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간혹 가다가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든지 옆에서 끼어드는 걸 내가 보긴 했지만 저건 저 사람이 멈췄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던지 뭐 그다지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말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잡히지 않아도 될 과실이 쓸데없이 잡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의 성향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제시받는 합의금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고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도 사고 내용만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글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가 왔을 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자동차 관련인데요. 이것도 미리 수리를 진행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전화가 왔을 때 아는 곳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대차 사고라고 한다면 분명히 차도 같이 파손이 되었을 거고 이 차에 대해서도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보험사 담당자의 경우 대인과 대물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같은 보험사 내의 직원들이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정보를 공유해요. 그런데 나의 파손된 차량의 수리를 상대방의 보험사에게 직접 맡긴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은 호구구나 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그에 맞춰서 보험금 지급 전략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에 관한 경우야 이미 예전에 몇 차례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으로까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것과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맡겨서 가는 것, 그때 공업사나 렌트카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사 통해서 맡기게 되면은 그만큼 고객에게 들어가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로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는 곳이 있으면 미리 맡기던지 아니면 적어도 보험사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아는 곳 있으니까 까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최근에 런칭한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차량 번호랑 소유주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수리기간 동안 타고 다니실 차량을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어차피 수리기간 동안 타고 다닐 차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잠깐 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는 거나 타게 되고 거기서 불만들이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한번 골라서 내가 타지 못했던 차를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수리도 그 다음에 수리기간 동안에 탈 차량도 한번 잘 선택해서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고링크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사고 당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 사고링크 알려주세요. 그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만 사고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